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봄에는 산불, 여름에는 집중호우처럼 시기마다 무사히 넘겨야 할 자연재해 위기들이 있습니다만 시기를 가리지 않고 늘 담보돼야 할 안전, 바로 일자리 안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분야 최고 책임자 중 한 분이시죠. 오늘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유영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본부가 울산에 있다고 들었는데 네, 빗길에 올라오느라 고생하시진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어제 밤에 늦게 올라왔거든요. 오늘 아침에 행사가 있어서. 예. 비가 좀 왔는데 다행히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 잘 올라왔고요. 오늘 아침에 오히려 뭐 큰 컨퍼런스에 갔었는데 네.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서울에서. 네, 서울에서는. 네. 지금 공단에 최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좀 찾아봤더니 뭐 국가기술 자격시험 관련 기사들도 많이 있고 특히 어제 기사였던 것 같은데 필리핀 국적 가사도우미 100명이 선발돼서 이제 9월부터 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도 공단의 역할이 꽤 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 때문에 좀 바쁘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바빴죠. 우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고 체류하고 관리하고 송출할 때까지 하는 귀국할 때까지 하는 모든 그 서비스를 다 하는 기관인데 작년에 한 10만 명 이상 들어오셨죠. 근데 이번에 특히 새로 생긴 게 이제 필리핀 그 가사 근로자 그분이 이제 케어기버라고 사실 독특한 그 직무 영역입니다. 케어기버 아주 전문성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 선발할 때는 다른 그 근로자들 선발할 때보다 굉장히 많은 그 강도 높은 시험과 검증과 뭐 심리 안정 뭐 등등 모든 걸 뭐 다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선발했기 때문에 100명이 들어와요. 8월 달에. 뭐 잘 일단은 훌륭하신 분들을 많이 선발한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가 사실은 또 이제 외국인 근로자분들 와서 얼마 전에 화제가 났던 아리셀 그 있었죠. 물론 뭐 외국인들 들어오면 입국하고 나서부터 일정 수준의 어떤 교육 훈련을 하긴 하지만 사실은 워낙 직무가 다르고 일하는 사업장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안전교육에 대해서 아주 맞춤형으로 디테일하게 하지 못한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요번에 이제 그 부분도 차제 체계적으로 하겠다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워낙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사실 이 생활 밀착형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크잖아요. 올해 경영상의 가장 큰 목표가 국민 체감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그 대한민국 공공기관이 한 300여 군데가 되죠. 그중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아마 가장 많은 그 민생과 직결된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국가기술 자격에서부터 능력개발 사업, 외국인력 고용 사업, 뭐 해외 취업 사업 뭐 굉장히 많으니까 다 민생과 연결된 거죠.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서비스 혁신이 필요한데 서비스 혁신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활용한 서비스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가겠다. 그래서 국민이 체감하게 하겠다. 근데 이제 이걸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 직원분들이. 그래서 조직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서 조직에 우리 직원분들이 몰입감을 갖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주는 게 그것보다 중요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을 좀 마련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공공기관 중에서는 처음으로 CHO라고 이제 처음 들어본 아마 CHO요? 네, 칩 해피니스 오피서라고 해서 그 한 분은 이제 부장님으로 여성분인데 문화와 감성이 제일 뛰어나신 분이거든요. 그분을 그 부장님이신데 CHO는 우리 직원분들 전체의 행복 실행 최고 책임자로 제가 임명을 해드리고 공식적으로 그 조직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태프들을 같이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해드려서 열심히 바꾸어 나가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스마트하게 워크 스마트를 실행해 나가고 있죠. 예컨대 일하는 공간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공간이 굉장히 행복을 위해서. 공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서로 칸막이 없이 일할 수 있는 공간, 일하는 방법을 또 바꿔야 되죠. 저는 워라밸을 중시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치 않다. 스마트하게 짧은 시간에 몰입해서 성과 내는 조직으로 가겠다는 거 메소드라고 하는데 그런 일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칸막이 없이 서로 소통하고 논의하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우리 이제 공공기관의 조직이 되게 커요.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승진이라든가 전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인에 대한 미친 영향이 크거든요. 관심이 제일 높죠. 그래서 그건 분명히 일하는 성과, 리절트, 성과에 기반해서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하겠다는 걸 제가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모든 일은 적시에 하겠다. 네. 타임. 그래서 스마트가 각각 하나하나 단어가 그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걸 하는데 이제 그게 사실은 가버넌스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경영자문위원회라고 해서 이제 최고 그 가버넌스 상위기구가 이제 있었는데 안전자를 앞에 붙였어요. 네. 안전경영자문위원회. 앞에 안전을 붙인 이유는 대국민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리스크 관리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민원이 되고요. 시험 한번 볼 때만 자격시험 뭐 450만 명. 자격 시험도 보니까. 관리를 하시니까요. 네. 1년에 450만 명 시험 보면요. 민원이 되게 많고요. 당연하죠. 그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고 잘못하면 오류가 발생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안전자, 안전. 그럼 우리가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좀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네.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하고 있고. 뭐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직원분들의 행복, 그 자부심. 그래서 우리가 직원분들이 좀 예전보다 더 행복해졌다는 것을 실감하세요? 네. 어떻게 왜냐면은 실감하시나요? 식당의 질을 맨 네. 처음에 제가 가급적 그 본부에 있을 때는 구내식당을 제가 자주 가고 네. 직접 챙깁니다. 그랬더니 식당의 질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아, 그렇고 이사장님께서 직접 오시니까. 네, 식수인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용역업체가 들어와서 이제 음식 서비스를 해주시는데 거의 뭐 적자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많이 이익이 좀 네. 생기고 또 하니까 많이 오면 이익이 더 굉장히 날 친절해지시고 테니까요. 그렇군요. 음식의 질과 맛도 좋아지고 엊그제 초복이었거든요. 삼계탕 이벤트 하면서요. 또 스티커 나눠줘갖고 또 긁게 했거든요. 뽑기. 그랬더니 글쎄 준비한 삼계탕 양보다 부족했어요. 여러 우리 직원분들이. 기업들이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워케이션이라고 해서 워크 플러스 보케이션이죠. 일하면서도 또 원격지에 가서 일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베이케이션도 할 수 있게 그래서 강원도에 휴가를 예, 즐기면서 2박 3일 보러 네. 이제 보내드리고요. 일도 하시고 가족들하고 또 버케이션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이거 좀 더 늘려야 되겠다. 그리고 또 산림청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전국 곳곳에 산림치유센터들이 있습니다. 곳곳 좋은데 그래서 산림치유에서 또 심리 프로그램 가족 단위로 가서 또 힐링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고 있죠. 하나씩 이제 접어들면 우리 직원분들이 조직에 대한 자부심 뭐 또 생기고 그렇군요. 뭐 그게 복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도 이제 재난안전 119 프로그램이니까 그렇죠. 네. 안전과 관련해서도 중점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네. 보니까 매월 4일이 안전 점검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경영 활동도 하고 계시고 네. 좀 간략히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네. 중요한 건가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국가기술 자격에서 기술 분야에서 굉장히 위험한 종목의 시험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예컨대 들면요? 뭐 지게차 운전에 관련된 그렇죠. 시험이랄지, 그다음에 용접, 그죠? 뭐 예. 도장 판금, 뭐 굉장히 위험한 환경에서 국가기술 자격을 시험 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안전에 대한 것들이 내재화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그러네요. 무슨 네. 사고가 발생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작년도에는 다행히도 산업재해 예방이라든가 중대재해 제로가 달성됐어요.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운도 좋았고 또 우리가 준비를 또 많이 해온 것도 있죠. 그렇지만 이걸 시스템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ISO에 맞추어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우리가 2년 전에 구축을 했고 그걸 계속 지금 업데이트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산학연 전문가로 이제 구성된 안전경영자문위원회가 있거든요. 네.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수시로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재난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특히 노사가 합동으로 이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같이 구축을 해서 노사가 정기적으로 모여서 같이 안전에 대한 것들을 학습을 하고 시스템 매뉴얼화 이런 것들도 같이 점검하고 하면 되고 아까 사회자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월 안전점검의 날 지정한 건 당연하고요. 모든 요소에서 위험성 평가를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우리 인력공단이 전국에 32개의 지부지사가 있거든요. 네. 그 32개의 지부지사를 제가 방문할 때마다 간담회를 이제 수시로 전 임직원분들하고 이제 거기서 하죠. 하는데 맨 처음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 현장에 가서 직접 현장의 작업장이라든가 훈련 그 시험장이죠. 시험장을 먼저 가서 확인하고 제가 지금 일일이 다 안전에 대한 수준을
같이 거기 계신 분들하고 돌아보고 거기서부터 우리 간담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 그 정도로 제가 관심을 가져야지만이 네. 예, 안전에 대한 그 안전이 내재화 또는 안전이 숙달화 뭐 이런 게 좀 많이 이제 필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안전만 필요한 게 아니고 사실 우리 직원분들이 감정 노동에 많이 시달리셔요. 네. 민원이 많다고 그렇겠죠. 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적 치료에 관련된 것들, 그 ESP라고 해서 이제 Employment Support Program이라 해서 이제 우리 심리적 프로그램을 심리 상담 전문가와 매칭을 시켜서 이제 상담을 하게 해준다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워케이션이라든가 살림 치유라든가 이런 체험형 힐링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하면서 이제 안전과 보건이 밸런스 있게 가면서 최우선으로 네. 저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네. 관리하시는 분야가 워낙에 방대하다 보니까 갖고 계시는 데이터들도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네. 이 시청자분들께서 좀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어떤 것들 있어요? 네. 그 사회자분 혹시 자격증 국가기술 자격증 갖고 계세요? 아쉽게도 없는데 관심은 많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부터 시작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우리가 관리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자격 종목이 534개 자격 종목을 우리 산업인력공단이 네. 출제, 시행, 네. 채점, 그다음에 증서 발급, 그다음에 관리까지 다 해드리고 예. 피드백 서비스까지 합니다. 네. 요새는 완전 디지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대충 보니까 공단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국가기술 자격정보 시스템을 포함해서 또 우리가 원격 훈련도 하거든요. 원격 기업체가 갖고 있는 데이터죠. 원격 훈련 네. 모니터링. 그다음에 직무 능력 은행 시스템이라는 걸 또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다 합치면 328억 개 정도의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군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국가 보안 등급에서 예, 보안이 가등-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상위 등급을 예.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정보거든요. 지금 그렇죠. 마이 예. 데이터 시대인데 개인정보가 정부가 굉장히 강화를 해나가고 있고요. 단 한 건이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굉장히 우리 기관으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우리 직원분들한테 항상 제가 우리 리스크가 가장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의 1번이 바로 개인정보 보호에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외부에 해킹이 많아요. 예, 요즘엔 정말 그 부분이 큰 위험이죠. 예, 외부에서 주로 이제 뭐 중국이라든가 북한 뭐 이런 데에서 전문가 그쪽에 그 사람들이 침입 시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해킹 대응 훈련도 이제 하고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아까 328개 정도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외부에 또 연계해서 서비스하는 데이터들이 되게 많습니다. 고용에 관련된 건 고용정보원이 갖고 있는 고용24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는 또 우리가 그 개개인의 뭐 자격 정보라든가 또는 훈련 이력들 어느 민간 훈련 어느 대학에서 뭐 훈련을 받았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해드리고 또 우리가 받아들이고 오는 게 있어요. 예컨대 대학교에서 어느 교과목을 이수했다. NCS 기반이라고 하는 과목으로 해서 교과목을 이수하면 그 교과목의 훈련 그 교과 이수 그다음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어떤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습니까? 그 이수한 것들에 대한 교과목 정보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갖고 와서 서로 연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고 받고 하는 게 그게 한 100억 개 정도가 돼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그 원서 접수를 이제 주로 모바일로 이제 많이 받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네. 자격 시험에서 저도 지금 모바일 여기 잠깐 보여드려도 될까 모르겠네요. 여기 이게 저희 화면에는 보이지 화면에 않기 때문에 안 보이시나요? 여기 잠깐 보일 거예요. 네, 잠깐 파란 거 보이네요. 동그라미 네. 보이시죠, 그죠? 네, 네. 이게 디지털 배지라는 거예요. 이게 디지털 그 배지. 큐넷과는 큐넷에 있어요. 큐넷에 네. 제가 디지털 지갑 안에 제가 지금 일반 기계 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네, 저희가 그 큐넷 네. 관련된 화면을 준비한 네. 게 있는데 그러시죠. 이걸 보시면서 설명해 네. 주시면 그래서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 나올 때 설명을 또 네. 드리겠는데 그 우리가 이제 그 큐넷이라고 하는 게 자격 플랫폼이거든요. 플랫폼인데 재밌는 게 요새 인터넷 큐넷 시스템이 있고 네. 모바일 큐넷 시스템이 있는데 다른가요? 예. 네, 10월 달에 차세대 모바일 인터넷 그 큐넷 시스템은 오픈해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빨라져요. 국민의 편의성이 이제 증가되겠죠. 네. 예. 그런데 모바일 큐넷은 4월 달에 벌써 오픈을 했어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것들이. 예. 근데 이 모바일 큐넷 시스템을 이제 함으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격의 모든 정보를 저기 잘 나와 있네. 네. 모바일
예, 저 보시면서 화면 좀 있죠? 설명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큐넷 처음 화면이죠. 그걸 클릭하고 들어가면 제가 이제 인증을 하죠. 뭐 지문이라든가 이런 걸로. 그러면 저 모바일 큐넷 화면 속에서 우리가 원서를 접수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자격증 발급에서부터 저 맨 그 가운데 있는 화면에 맨 밑에 지갑이라고 써 있는 게 볼 거예요. 그렇죠. 바로 예. 그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예,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디지털 지갑인데 네. 저기를 클릭해서 네. 들어가면 이제 아까 막 보여드린 그 디지털 배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몇 개다 그러면 배지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거군요. 예, 그리고 그걸 또 한 번 더 클릭을 해주면 내가 몇 월 며칠 날 자격증을 이걸 갖고 있고 자격증 번호가 몇 번이다. 그러면 예컨대 내가 KBS에 지원을 했어요. 예. 신입사원 채용에. 지원할 때 옛날에는 페이퍼로 해서 대학교 졸업증명서, 일일이 자격증명서 자기가 다 찾아야 되죠. 찾아서 달리기 귀찮게 냈지 네. 않습니까? 이제 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기에서 제출 기능이 있어요. 내가 근데 필요한 건 뭐냐면 마이 데이터이기 때문에 내 데이터를 내가 승인하겠다고만 하면 돼요. 그 제출을 눌러버리면 이제 KBS에서 인사 담당자가 정말 편리한 그러니까 시스템이네요.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빠릅니다, 디지털. 그렇군요. 그다음 저게 또 이제 저 화면에는 지금 보이나 모르겠는데 내가 자격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어요. 예컨대 네. 그럼 합격하는 순간 피드백 서비스가 있어요. 뭐냐면 당신 이번에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당신이 응시할 만한 자격 종목은 이게 있고 추가로. 네, 그러면 이런 직업 훈련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는 떨어지신 분들 있잖아요. 네. 이번에 탈락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과목이 취약했습니다. 네. 이러이러한 부분을 보강해서 공부하시고 훈련 받으시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 종목의 어떤 훈련 기관에서 받으시면 된다. 뭐 이런 것들을 피드백하는 서비스까지 하고 있고요. 이 모바일 큐넷으로 이제 가고 있고 바로 이 디지털 모바일 큐넷이 작년도에 그래서 OECD에서 공공혁신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됐고요. 그럴만합니다. 예, 굉장히 빨리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직 근데 모르시는 이렇게 분들이 빨리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올 때마다 예. 많이 접속하시고 가입하시고 모바일 큐넷 이 큐넷의 가입자 수가요. 우리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뒤에 뭐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죠. 네. 예. 그 국가 자격 관련된 종목 시험이 어마어마한 양인데 일단 어떤 시험이 있고 또 접수를 하고 하는 것들을 일단 큐넷이라는 플랫폼에서 한 번에 다 할 수 있다는 종합적으로 거잖아요. 관리하죠. 예. 예. 그리고 그동안 본인이 땄던 자격증이 어떤 것들인지도 확인할 수가 있는 확인하고 거예요. 관리하고 네. 예. 내가 시험장까지 시험 볼 때는 선정을 직접 다 하고 원서 그 시험 비용을 납부도 하고요. 네. 또 모든 게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게 단 1분 이내에 다 이루어지게끔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이 온라인상, 그러니까 모바일은 요거는 아니고 인터넷상에서 하는 인터넷상에서 거고요. 하는 건데 네.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인터넷상에서는 지금 이제 아직 10월 달에 우리가 차세대 큐넷 인터넷 버전이 지금 출시가 되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지금 이제 현재 단계에서 아까 모바일에서 했던 거랑 같습니다. 원서 접수 단계에서부터 합격자 답안 발표, 합격하면 자격증 신청이 있겠죠. 네. 그다음에 차기 시험 일정까지 안내하는 요 서비스인데 지금까지 뭐가 문제였냐면 우리가 작년에 수능 시험을 몇 명 본 줄 아세요? 글쎄요. 한 44만 명. 44만 명. 해마다 근데- 줄고 있긴 할 텐데. 네, 예. 많이 줄죠. 예. 근데요, 작년에 우리 국가기술 자격 시험 본 사람이 450만 명이라고 그랬죠. 10배예요? 예, 그런데 수능 시험 수준에 35만 명 이상으로 한 번에 치르는 시험이 네. 1년에 한 8번, 9번 되니까 네. 그 정도 대규모 시험, 수능 시험과 같은 대규모 시험을 8번, 9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떤 시험을 기사 시험 이래다 그러면 이사 시험 자격증 내가 응시하겠다라고 딱 접속을 해서 클릭을 하면 아침 9시에 오픈한다 그러면 아침 9시에 한 10만 명 이상이 동시에 폭주해서 몰려요. 그래서 항상 서버가 작년까지는 다운될 수 있겠네요. 작년까지는 예. 거기서 폭주가 일어나갔고요. 불만, 민원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들어갔는데 갑자기 튕겨 나오고 막 과부하가 걸린 거죠. 근데 올해 이제 제가 직접 해보면서 이렇게 원인을 진단하고 우리 직원분들하고 같이 논리적으로 체크를 해서 이제 그 민원이 없어졌어요, 거의. 1분 이내에 끝나게끔 했습니다. 원서 접수의 기존 여기 나와 있죠, 그죠? 네, 단계도 7단계, 축소가 3단계로 축소하셨어요. 그다음에 시험 장소도 원하는 데 선정을 하는데 선정하는 방식도 바꿔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면서 우리가 논리적 로직을 많이 바꿔나가고 서버도 증설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 노력을 해 나감으로 해가지고 이제 많은 혁신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10월 달 되면 이제 인터넷 버전이 나오면 더 차세대 그 큐넷 시스템을 통해서는 더 빠르고 더 편리한 그런 서비스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체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가 자격 시험 누리집 큐넷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사실 그 자격 시험에 관심 많은 분들은 저 방대한 양의 여러 가지 자격 시험의 종류도 잘 아실 테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특별히 이런 자격 시험도 있다라고 소개해 주실 만한 게 기억에 나시는 게 있으실까요? 자격 시험이 요새 이제 트렌드가 네. 뭐 이런 자격증이 있다보다 요즘 트렌드 재밌는 걸 이제 설명드리면 우리가 청년층 응시료 수업료를 50% 감면해드리고 있거든요. 올해부터. 예. 그래서 청년층 응시자가 한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느 그 연령대에서 늘었냐면 50대 이상 중년층 이상에서 또 시험 응시자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양 끝단에서 늘어났는데 재밌는 게 중대재해에 관련돼서 산업안전에 관련된 기사, 저도 산업안전기사 네. 갖고 있거든요. 예. 산업안전기사 응시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 50대는 뭐 지게차라든가 한식 조리 네. 뭐 이런 쪽으로 또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쪽에 대한 부분하고 양측 끝단에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 노동시장에 따라서 자격증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석사학위, 박사학위 필요 없어요. 나이 들어서는. 맞습니다. 네. 자격증이 중요하더라고요. 네. 아까 자격증 뭐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운전면허 자격증 말고는 네, 없는 것 그것도 뭐, 같아서 네. 물론 그거는 직접 담당하진 않으시겠지만 일단 큐넷을 네. 잘 기억하시고 어떤 자격증들이 있는지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화제를 돌려서요. 우리 국제기능 올림픽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게 우리 스포츠 올림픽과는 다른 것이지만 이 국제기능 올림픽도 사실 우리 국위 선양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분야잖아요. 네. 일단 스포츠 올림픽 하면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 양궁, 사격 이런 부분들이 강세인데 네. 이 국제기능 올림픽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분야가 좀 강점인가요? 국제기능올림픽은 그 우리가 지금 최근의 강점이 이제 IT 분야입니다. 네. 웹 디자인이라든가 작년에 사이버 보안이라고 하는 종목이 재작년에 신설이 됐는데 그렇군요. 저기 그 전전회에서 예. 2년마다 열리니까 전년도에 우리 사이버 보안 직종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사이버 보안. 사이버 보안이라고 네. 하는 직종. 우리 이제 그렇군요. 안전재난 네. 방송이니까. 예, 그래서 이런 그 사이버 보안 직종 이건 최첨단 분야죠. 네. 국제기능올림픽이 우리가 일반 그 국민들이 아시기에는 전통적인 산업 분야에 대한 그 기능만 컴피티션 하는 뭐 그렇게 인식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새롭게 탄생하는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종목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우리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당장 다음 달에 경상북도에서 전국 기능 경기 대회 열리고 또 9월에는 국제 기능 올림픽 프랑스 리옹에서 지금 개최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 올해도 활약을 기대해봐도 되겠죠? 좀 부담이 되는데요. 네. 역대 1967년에 저희들이 국제 기능 올림픽 때 첫 출전을 했고요. 네. 그 10년 뒤에 1977년도에 우리가 금메달을 종합 우승을 땄죠. 그리고 나서 현재까지 19번 종합 우승을 했고요. 9수에 걸려 있는 거죠. 대단한 지금. 거네요. 예. 네. 20번째 종합 우승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최근 3개 대회에서 우승을 놓쳤어요. 종합 예. 우승을. 인근 국가 중국이 이제 계속 네. 치고 올랐고 뭐 브라질, 대만 뭐 이런 전통적인 또 뭐 독일, 일본 강국들이 있죠. 올해는 저희 해볼 만하다 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강도 높게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20선 달성하려고 뭐 9월 10일부터거든요. 네. 프랑스 리옹 세계 문화 도시입니다. 네. 문화유적 도시인데 달성해야죠. 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많이 열심히 응원해 주십시오. 응원하고 기대해 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요.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8월 24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기능경기대회가 이제 경상북도에서 개최가 돼요. 네. 예, 여기서 선발된 1등 금메달, 은메달 선발된 선수들은 1년간 강도 높은 훈련을 거쳐서 차기, 상하이 국제 기능 올림픽 차기가 상하이거든요. 그렇군요. 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23세 이하만 출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젊은 청소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럼 프랑스 리옹으로 출전하시는 분들은
이미 선정이 되신 분들이군요. 네, 네. 예. 땀 흘려서 일하고 네. 훈련받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사장님의 가장 최대 중에 하나는 이제 산업 안전과 관련된 부분도 중요하게 다뤄주실 것 같은데 현장 점검이나 교육 관련 부분에서도 이제 실제 가시기도 하시고 한다고 들었어요. 가서 네. 보시면 어떤 점들이 좀 눈에 띄시나요? 네, 우리 인력공단이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그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중에서 또 한 축이 그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일학습 병행제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고교 단계에서부터 우리 학생들이 직장과 기업과 학교와 학습을 하면서 일도 하는 일학습 병행제라고 하는 굉장히 큰 사업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청소년 때부터 우리가 이제 공동훈련센터가 일학습 병행을 위한 공동훈련센터가 우리가 한 74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전문가들, 노무 전문가들, 법률 전문가들 이런 전문가들이 이제 그 활동을 해주시면서 안전 컨설팅단을 운영을 하고 그 수업 교과 과정 속에서 네. 우리 학생들이 처음부터 안전이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습 기업에 대해서도 또 같이 이제 안전에 대한 그런 사업주에 대한 네. 또 교육도 같이 해나가고 있어서 하여튼 매월 뭐 산업 안전에 관련된 건 SMS로 문자도 보내드리면서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안전 사고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관리하시는 분야가 정말 방대한데 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해외 취업도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해외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주고 계신 건가요? 네. 해외 취업은 이제 우리가 이제 외국인 사업이 두 가지, 글로벌 사업이 두 가지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 해외에 내보내는 네. 우수한 그 미국, 일본, 뭐 유럽, 싱가포르 많이 보내는데 했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00명 정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으로요. 일 경험 중심으로 인턴십 포함해서 뭐 취업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나가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나라 현지의 그 노무에 관련된 거, 노동에 대한 법률,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노동법에 대한 이해. 그래서 그 플러스 정착을 할 때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지원을 위한 우리 월드잡 플러스라고 굉장히 큰 그 해외 취업 플랫폼이 있습니다. 월드잡 플러스.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가입을 해서 우리 청년들이 거기서 모든 활동을 이루어지고 뭐 해외 취업 지원도 하고 케어도 받고 뭐 하는 건데 월드잡 플러스요? 월드잡 플러스. 월드잡 플러스 사이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외 그 취업에 나간 우리 청년들이 한 1998년 이후 한 6만 7천 명 정도가 되고요. 현재도 많이 늘어나 올해 500명, 내년에 1,000명 정도로 늘어날 거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심리 지원을 위한 뭐 월드잡 플러스 내에서 마음 챙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노무에 관련된 거 법률적 지원 그다음에 하게 되면 정착할 때 어려움을 겪으면 현지 대사관이라든가 또 현재 또 코트라가 있거든요. 코트라랑 협업을 통해서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안전하게 체류하고 있는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월드잡 플러스 누리집이라고 있습니다. 누리집을 잘 만드신 것 같아요. 큐넷처럼 이 해외 취업과 관련해서는 월드잡 플러스를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필리핀 가사 도우미 얘기도 해주셨는데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건 우리나라에서 해외 취업을 하러 나가는 분들 얘기였고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일하러 오시는 분들 이분들 많잖아요. 관리하시는 게 정말 만만치 않으실 것 같아요. 벅찹니다, 굉장히. 재작년에 5만 5천 명, 재작년에 5만 5천 명, 그 다음에 6만 6천, 작년에 10만 명 넘었고 올해가 뭐 5, 6만 명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뭐 메르스도 겪었고 지난번에 코로나도 겪었고 하면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여러 가지 질병들, 바이러스들이 제일 위험하죠. 그래서 외국 인력들이 많이 들어올 때 전염병 차단을 위한 3단계 조치를 저희들이 이제 해나가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1단계는 이제 출국 전에 그 나라에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신체 검사 또는 뭐 검역 들어올 때 동식물 검역을 또 해나가거든요. 입국 단계에서 철저하게 하고 그다음에 특히 중점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폐결핵, 그다음에 이제 뭐 성병에 관련 매독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중점 관리를 해서 출국 전에도 하고 특히 폐결핵 같은 경우는 중간 단계에서 이중으로 한 번 더 해요. 그런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입국해서라도 입국하는 입국장에서 도착하면 농축산검역본부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전원 특별 검역을 반드시 실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소지한 물품에서 그렇죠. 그 모르고 왜- 가져오시는 것들도 있을 예, 테고요. 우리도 가끔 이렇게 외국에서 그렇죠. 뭐 맛있는 거 있을 때면 그냥 네. 잘 모르고 갖고 올 때가 있는 되게 위험하거든요. 네. 예, 생물들은. 그래서 그런 유해 이제 사업 차단하는 것도 있고 엑스레이 같은 검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결핵이 의심된다라고 하는 소견자가 있는 경우는 한 번 더 검사를 하고 재검사도 하고. 네, 거기서 만약에 발견이 되면 이제 입국이 안 되고 허용이 안 되고요.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시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언제나 항상 우리가 법무부, 우리 산업인력공단,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의 외국 그 센터, 그 외국인력 본부죠. 긴밀하게 협력을 해나가면서 이런 그 안전한 네. 그런 그 외국인들의 입국, 전염병 차단 이런 것들은 정말 철저하게 만전을 기하려고 노력을 해나가고 네. 있습니다. 공단 입장에서 챙길 게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은데 또 들어오셔서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일하다 다치는 사례들도 억울한 대우를 받는 일들도 많잖아요. 여기에 대한 네. 관리도 하시고 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입국 3개월 이내에 이제 저희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사업주, 고용한 사업주 대상으로 해서 사업장의 근로 조건이나 근무 환경을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점검해 나갑니다. 작년만 해도 한 10만 건 가까이 사업장을 점검을 하고요. 모니터링을 했는데 예. 이제 모니터링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아니면 전화로 모니터링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하죠. 예.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을 특히 5인 미만인 경우 특별히 관리를 해서 더 모니터링 강화해서 오히려 더요. 5인 미만, 예, 거기가 예. 제일 취약한 부분이니까. 예.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모니터링을 했는데 문제 사업장일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집중적으로 가죠. 3회 이상. 예. 그래서 많은 이제 지원 서비스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이나인 이제 외국인 그 비전문 인력이 이제 외국에 이제 우리 입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4개월간에 아주 4주간의 비전문 외국 인력 특화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4주 동안의 직무 훈련. 예. 예컨대 조선업에서 근무하신다 그러면 조선의 뭐 용접이라든가 도정에 관련된 직무 훈련 하면서 그 안에 안전교육은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안전교육을 네. 내주시겠고 플러스 이제 한국어 소통. 안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렇죠. 뭐냐면 한국말로 위험이 발생됐다는 걸 맞습니다.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어 교육도 안전에 관련된 부분 용어를 특별히 설명을 해나가는 과정을 지금 추가로서 지금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 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다음 한국 문화, 뭐 한국 정서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번에 아리셀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직무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안전에 대한 교육을 조금 더 강도 높게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아마 좀 고용노동부랑 지금 긴밀하게 이 부분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벌써 7월이어서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됐는데요. 올해 하반기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고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네. 여쭙겠습니다. 8월, 9월은 우리 인력공단에서 제일 바쁜 때입니다. 8월은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제 들어오시는 네, 분들 네. 20주년 행사가 이제 그래서 전 벌써 세계 20주년이군요. 네, 그래서 16개 국가의 그 대표단들, 전문가들, 대사님들, 그다음에 또 우수 사례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행사를 크게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9월 달은 뭐 다채롭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리옹 네. 예, 국제 기능 올림픽 기능올림픽. 이제 20번 종합성 해야죠, 그죠? 예. 네,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직업 능력 개발의 달 한 달 내내 직업 능력에 대한 행사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 내내. 예컨대 뭐 숙련기술일의 날 뭐 행사에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인적자원개발 포럼,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우수인적자원 기관들 선정 정말 수상. 바쁘시네요. 9월 한 달 내내 그냥 인적자원개발 축제의 그 달이다. 그래서 네. 8월, 9월이 이제 그게 굉장히 우리가 중점적으로 올해는 아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국민들한테 많이 알리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사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국제기능올림픽에서의 좋은 성과도 함께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